모래로 꿈을 그리는 예술가, 샌드아트 작가 김소희 씨를 만나봅니다. 8년째 섬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펼치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여수 백야도로 함께 가보시죠. 보디빌더에서 농부로 변신, 열대과일 농사에 성공한 주인공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올해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잘들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쭉 훑어봤더니 눈에 네. 확 들어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청년저축계좌인데요. 네. 이게 올 4월부터 출시된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관심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 친구들이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또 다달이 거기다가 30만 원씩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월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3년 뒤에 48개월이면 이제 1,440만 원이 되는 거니까 네. 야, 이거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무조건 50% 이하로 들어와야 혜택을 좀 네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이제 초기 자산을 모아서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돼야죠. 예. 네. 자, 절기 또 소환입니다. 대안보다 더 춥다는 소환인데 자, 오늘 날씨가 어떨지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더 추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절기 소환인 오늘은 추위 대신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영하 4도, 괴산은 영하 2도, 보는 영하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4도에서 7도로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으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곳곳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내일 밤부터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추위라는 뜻의 소환은 대안보다 매서운 추위를 몰고 오는데요. 사실 소환과 대안의 평균 기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소환의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평년보단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혜선 씨 혹시 어릴 때 모래놀이? 이런 모래놀이. 거 다 해보셨죠? 당연히 했죠. 예. 뭐 아이들이랑 이제 모래 성도 쌓고요. 맞아요. 그림도 그리고 소꿉놀이도 하고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뭐 놀이터에서 놀던지 네. 아니면 바닷가 가서라도 어쨌든 모래 가지고 막 놀 텐데요. 아이들한테 그 모래만큼 정말 최고의 장난감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딸아이만 봐도 모래놀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네네. 이 모래놀이가 촉감을 만족시켜서 아이들 정서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모래놀이도 그렇고 뭐 야외 활동할 때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맞아요. 바깥 활동들이 좀 많이 저조해져서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참 아쉬워하실 텐데 놀이터만 가봐도 요즘 옛날에는 다 모래였는데 네, 요즘은 뭐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져서 맞아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뭐 실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래놀이가 그렇죠. 좀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곤 해요. 네. 자, 아이들의 놀이로 생각하는 모래를 가지고 심지어 예술로 또 승화시킨 분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크게 되면 그냥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꽃이 되고. 마음껏 그리고 지울 수 있는 그 편안함?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샌드아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김소희 작가. 그녀가 전하는 모래 한 줌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청주시 용담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 샌드아트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거창한 작업실은 아니지만 집안 한켠 좁은 공간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김소희 씨.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샌드아트 작가로 변신한 데는 그녀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동화책을 배우다가 우연히 샌드아트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동화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디어 같은 게 굉장히 떠오르기도 하고 그림 그런 촉감 같은 것도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도 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샌드아트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김소희 씨는 결혼과 함께 청주에 정착했다는데요. 샌드아트의 매력에 빠지면서 객지에서의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촉감이 주는 안정감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정답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약간 추상적인 느낌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면 상상력이라든지 뭐 힐링도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김소희 작가의 넘쳐나는 샌드아트 예찬을 멈추게 한 손님. 네, 밖에 춥죠? 네, 들어오세요. 오늘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네. 오늘 샌드아트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요즘. 또 다른 즐거움이라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샌드아트의 세계를 만나게 해주고 그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이랍니다. 근데 또 이제 대본에 있는 얘기를 물으면 아주 다정다감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학교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희 자모 친구예요. 저희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선생님 아이하고 저희 아이하고 이제 친구라서 이제 만나 뵙게 됐죠. 청주는 샌드아트가 생소한 지역이라서 관심이 있어도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는데요. 처음 샌드아트를 배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수강생에게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딱 봐도 생지구나 약간. 원래 청주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샌드아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저는 동아리에서 멈추지 않고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서 지금 개인적으로 공연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샌드아트가 어느새 삶을 이어가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섬세한 손끝에서 탄생한 그녀의 작품. 볼수록 신기합니다. 수강생이 돌아가고 난 후 한 뼘의 여유를 즐길 만도 한데 분주하게 짐을 챙깁니다. 작년보다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원래 공연은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시즌 거의 안 타고 거의 12월 달에도 거의 공연이 다 잡혔어요. 홀로 서기를 위해 발품 팔아가며 10년을 숨차게 달려왔다는데요. 이제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샌드아트 작가로서 모래로 멋진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출판 기념회장. 이곳에서 샌드아트 공연 요청이 왔다는데요. 혼자서 하는 공연이라 미리미리 점검하고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전에 제가 동아리에 있을 때는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음향팀, 나레이션팀, 그리고 샌드팀으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혼자 활동하면서 거의 모든 세 가지 활동을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드디어 공연을 시작합니다. 시인의 시집에 있는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풍부하게 표현해내는 샌드아트 작업. 초긴장, 초집중으로 시에서 얻은 감성을 모래로 표현하고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것. 얼마나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인가요? 관객들은 박수로 그녀의 작품에 화답합니다. 샌드아트는 언제 봐? 모래로 그렇게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그냥 사람이 되고 하면 꽃이 되고. 그래서 신기하죠. 처음 봤어요. 나도 그걸 배우고 싶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림도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시인의 시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반응도 괜찮았어요.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혼자만의 작업에 빠지는 시간. 연구와 노력만이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모래 만지는 일이 일상 다반사가 된 지 오래랍니다. 사막모래라고 해서요.
보통 흔히 도마뱀 키울 때 바닥에 까는 모래로 쓰고 있거든요. 색깔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뚜렷한 느낌이 나서 많은 작가분들이 쓰고 있고요. 촉감으로 다 구별이 가능하실까요? 촉감으로 아마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가지의 시험 재료들을 넣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사막모래를 찾아내는 건데요.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어요. 촉감으로 먼저 만져보는 밀가루. 어떤 느낌일까요? 두 번째 거 만져주세요. 찾고 있는 사막모래와 일반 모래를 차례로 만져봅니다. 몇 번째 건지 감이 오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정답을 말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가운데 있는 게 사막모래 같아요. 가운데요? 네.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확실하게 가운데 있는 게 제가 쓰는 모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대를 벗어주세요. 제작진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2번째를 선택하고 환하게 웃는 김소희 작가. 오히려 밀가루랑 첫 번째 밀가루인데 첫 번째랑 살짝 헷갈렸거든요. 네, 근데 잘 맞춰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도심에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한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무슨 행사라도 있나 본데요. 여기 문화거리에서 공연장이 있거든요. 오늘 디제잉 공연이 있는데 제가 공연 전에 사람들 기다리시는 분들 대상으로 샌드아트 체험 부스를 열었어요. 이쪽으로 동그랗게 샌드아트를 접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샌드아트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는데요. 아이들에겐 호기심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만드는 게. 일단은 손으로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니까 촉감도 좋고 그리고 신기해하네요. 저도 신기하고요. 자, 날개는 모래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모래예술 샌드아트. 그려졌어요. 왕관을 씌워줄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에게도 넣어주면 공연을 하는 김소희 작가에게도 멋진 꿈을 선사합니다.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동화도 많이 이렇게 동화책도 한번 써서 그 동화책을 다시 또 샌드아트로 만들어서 들려주고 싶어요. 한 줌의 모래와 빛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소희 작가. 그녀가 또 어떤 이야기를 모래 한 줌으로 세상에 펼쳐놓을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네, 모래로 표현하는 예술 샌드아트 이야기, 김소희 작가 이야기를 만나봤는데 정말 샌드아트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쓱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오는지 저도 이제 가끔 TV에 저런 게 나올 때가 꽤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 저런 것도 모래로 그릴 수가 있네 하면서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샌드아트를 배우는 순서가 모래놀이라고 모래놀이를 일단은.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마음 가는 대로 이제 모래를 가지고 놀다 보면은 이게 손과 모래의 감각으로 선긋기, 뭐 풀이기 같은 이런 표현법을 배우게 되고요. 간단한 그림도 그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네요. 네. 우리 김소희 작가님의 꿈이 이제 자신이 쓴 동화 내용을 그 샌드아트로 표현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그 꿈 꼭 멋지게 이루시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또 월요일 생방송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펼쳐진 모래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서 영상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예술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핸드페인팅, 2번 페이스 페인팅, 3번 샌드위치, 4번 샌드아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김소희 작가님의 예술을 좀 같이 보고 왔습니다. 모래를 영어로 뭘로 하면 될까? 이거 생각하시면 뭐 정답 모르셔도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2020년 새해 소원입니다. 그렇죠. 다들 마음속에 한 가지 정도는 품고 계실 텐데요. 네. 어떤 새해 소원 가지고 계신지 아침을 통해서 마음껏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뻔한 소원도 좋고요. 예, 아주 특별한 나만의 소원이다. 더 좋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2020년 새해 소망까지 함께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겨울이 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좀 많이 춥진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은 뭐니 해도 또 특히나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도시 속에서도 이제 물론 외롭게 계시는 분들 더 뭐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좀 물리적으로 뭐 오지라든지 외딴 섬에 계신 분들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좀 나눔의 손길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워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또 봉사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 우리가 늘 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만나볼 분들 무려 8년째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무료 진료를 받으신 분들만 해도 뭐 벌써 숫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여수의 작은 섬을 찾았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산에서 섬에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추운 겨울날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작은 섬에 날아든 따스한 손길과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남해의 아름다운 정취가 무르익은 섬은 새하얀 등대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섬에 따스한 온기가 깃들었습니다. 마을회관에 차려진 일일 진료실.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마을 주민들이다 보니 누군가 내어주는 따뜻한 손길은 더없이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고된 섬 생활에 아픈 곳만 늘어나는 어르신들. 꼼꼼하게 점검받고 적절한 치료도 받으면 좋겠죠. 이거는 지금 당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보면 시골에 어르신들이 거의 당하고 혈압이 없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과에서는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이쪽으로 오니까 이 경치가 오면서 탐복을 했어요. 경치만큼 오니까 어르신들도 참 따뜻하시고 근데 많이 아프시다 하니까 오자마자 아이고 다리야 이라 하시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아픈 곳이 있어도 속으로 삭히고 일터로 나가야 했던 젊은 날들 때문에 섬 어르신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수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박수관 회장은 부산에서 제조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고향에 대한 애틋함으로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이 또 마음을 내서 시골까지 와가지고 진료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참 편안하고 자 이분이야말로 뭐 천사라. 제 뭐 이 봉사하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또 특히 우리 박수환 회장님께서 워낙 이 여수 지역 이 섬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많이 본받습니다. 봉사에 대한 뜻과 마음으로 의기투합한 두 분은 해마다 여수의 섬 지역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술 안 드시니까 간은 괜찮습니다. 예. 여수까지 원정 봉사를 온 윤종경 원장은 30년 넘게 의료 봉사를 실천한 분으로 부산광역시 의학대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유 건강하시네. 오래 사시겠어요? 예? 건강하시대요. 좋습니다. 예. 아유 얼른 죽으면 좋고 이 몸 전체는 무지하게 아파요. 아플 때를 어서 죽으면 원래 일 많이 하시면 발다리 아프게 돼 있습니다. 여수 지역 의료봉사팀의 한방진료도 한 몫을 합니다. 아픈 곳에 침을 놓고 어혈을 빼는 부황시술까지 복합적인 치료가 이뤄지죠. 할머님은 허리가 아프신 거고 할머님은 다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충전하고 조금 하혈을 하게 되면은 좀 시원하니까 어혈을 빼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픈 곳을 콕콕 집어 정성스럽게 치료해 나가는 의료진.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어르신들의 아픔이 덜어지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따가 이제 빼봐야. 지금 막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피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안타까운 건 진료하는 의료진 모두의 마음. 그래서 더욱 정성껏 침을 놓습니다. 이 일 자체가 항상 고정된 일들이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많이 쓰는 관절들이 이제 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보다 이제 퇴행성이 빨리 오고 대부분 다 뭐 허리는 뭐 협착증, 무릎은 이제 뭐 관절염,
어깨도 대부분 힘줄 자체가 이제 헤어져 가지고 일반적으로 관절염 같은 게 빨리 오는 경향이죠. 몸이 힘들어도 웃음만은 잃지 않는 우리의 어머니들. 아니 전부 다 나 애인들이네 전부 다. 그렇지. 네, 원래 이게 관절 오면 이제 다 가진 거거든. 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정이 간다고 마음으로 정이가 예뻐. 앉으면 샘배 사탕 넣고 앉아가 둘러 앉아 얘기하면서 그런 거 많이 먹지 말라고. 삼배 사탕 아요. 내가 얼마나 묵고 자랐는지. 서로 늘 이렇게 이웃에서 같이 살면서 재밌게 오랫도록 살으셔야 돼. 아프면 안 돼. 올해로 우리가 의료봉사가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1000여 명의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무료 진료를 해왔고 이 중에 추가적 진료라든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180여 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진료와 경우에 따라서 수술까지 지원을 해줬고 특히 10여 명의 암 환자들에 대한 성공적인 수술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픈 곳을 점검했으면 이제는 외모도 점검해야겠죠. 솜씨 좋은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외모를 세련되게 단장해드립니다. 기분 너무 좋으시죠? 완전 한 20년 젊게 만들어 드릴게요. 머리카락 색깔에 맞게 눈썹도 염색하는 꼼꼼함. 센스 넘치는 봉사자의 정성이 돋보이는데요. 해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이동 미용실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분 좋아요. 너무 좋고요. 뿌듯합니다, 마음. 그림 같은 풍경의 섬마을 한편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푸짐하고 따뜻한 음식으로 정을 나누기 위해서죠. 거기도 아주 좋은 걸로 해가 2마리를 이 갈비살로만 준비를 했거든요. 떡국도 한 1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떡국도 준비를 하고 지금 많은 노인들이 오셔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재료를 준비했으니 맛있게 만들어봐야죠. 장작불 피우고 대형 솥에 얹어 삶아내는 수육.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니 맛있게 익어가나 본데요. 비주얼도 최고, 맛도 최고. 모두의 점심을 행복하게 해줄 수육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저도 돼지고기 삶는 역사의 최고로 잘 삶아지고. 딱 좋겠습니다. 이건 매기금으로 많이 했거든. 딱 좋겠단 말이에요. 있으면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최고. 파이팅. 엄지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수육과 함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되는데요. 정성과 마음이 곁들여진 최고의 한 상입니다. 이제 해마다 이렇게 하니까 손에도 있고 너무 또 저희도 보람 있고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또 의료봉사하고 이거 떡국 드실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김치는 우리 회원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담았습니다. 맛이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맛있다고들 반응은 좋으네요. 남이 차려준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죠. 도란도란 모여 앉아 함께 먹는 밥상. 맛없으면 반칙입니다. 맛있지. 꿀도 들고 뭐 고기도 들고 맛있지. 쫄깃쫄깃 맛있고 소고기가 들었어도 맛있고 꿀도 굽어서 맛있고 떡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어렵고 힘든 그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음은 나눌수록 커지는 게 세상의 이치겠죠. 겨울날 추위를 녹이는 따스함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낸 섬마을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네, 봉사단원들이 한번 섬에 오는 날이 잔칫날이 된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느낌 드네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복잡한 모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참 좋습니다.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진료 받으시죠. 또 뭐 소고기에 굴 들어간 영양떡국 드시죠. 뭐 헤어에다가 뭐 눈썹 염색까지 그야말로 뭐 신나는 잔칫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워도 사회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저희는 또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침엔 퀴즈 잊지 않으셨죠?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펼쳐진 모래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서 영상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예술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인데요.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핸드 페인팅, 2번 페이스 페인팅, 3번
샌드위치, 4번 샌드아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TV에서 요 모래로 이렇게 막 한 번쯤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2020년 새해 소원입니다. 네. 어떤 새해 소망들, 새해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네. 아침엔 게시판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겨울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전기예요. 정전기. 이게 뭐 옷 입을 때, 네. 차 문 열 때 차에 기름 넣을 때 아니면 사람끼리 뭐 스칠 네, 때도 막. 맞아요. 갑자기 깜짝 막, 깜짝 놀라게 돼요. 네, 이 정전기가 흐르지 않고 몸에 쌓이면 안 좋다고 하는데요. 네네. 자, 어떻게 하면 겨울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을지 정전기 원리부터 시작해서 예방법, 대처법까지 알아보고요. 네. 자, 그 전에 먼저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열대 과일을 먹을 기회가 참 많아졌는데요. 자, 경북 안동으로 가시면 이 열대 과일 무려 30종이나 재배하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한겨울에 만나보는 열대 과일도 굉장히 재밌는 풍경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경북 안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짜잔! 짜잔! 여러분, 저 떠나왔습니다. 맛있는 열대 과일 가득하고요. 따뜻한 곳으로 여행 떠나왔습니다. 우후! 지금 남은 농자도 많은데요. 이 경북 안동인데. 예? 아니 이렇게 열대 과일과 열대 식물들이 가득한데 여기가 경북 안동의 농장이라고요? 바나나, 파파야, 잭프루트, 용과, 게일, 애플, 망고, 타마린드까지 이름도 생소한 열대작물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안동에 떴다? 닭 같은 꽁꽁한 겨울이지만 이곳은 그야말로 열대 세상. 달콤한 열대과일 가득한 황순곤 씨의 농장을 소개합니다. 열대과일을 찾아서 경북 안동시 와룡면. 아유 춥다. 저기 대표님. 네. 이 추운 겨울에 이곳에 오면 달콤한 과일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어떤 과일이에요? 네, 여기서는 이제 달콤한 열대 과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제가 좀 뭐 잘못 들었나요, 여러분? 열대 과일이라고 들었죠? 아니 이 추운 겨울에 네. 그것도 안동에서 네. 열대 과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점차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농산물 재배 추세도 바뀌고 있다는 말씀. 이제는 대한민국 이곳 안동에서도 열대 과일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와, 여기도 저기도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열대 과일이. 아니 그런데 열대 과일은 어떻게 해서 재배를 하게 된 거예요? 옛날부터 꼭 키우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꼭 키우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TV 같은 데 보니까 이제 열대 과일 나무는 잎도 푸르고 항상 싱그럽고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이걸 가정에서 키우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지인이 마침 파파야 종자를 좀 줘가지고 심어보니까 집안에서는 짧은 기간 너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에 가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평생 체육과 사랑하겠노라 약속한 보디빌더 황순곤 씨. 재미로 하나둘 키우던 열대 과일이 그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가는 건 순식간이라죠. 이제는 농부로서 인생 2망을 새로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대 과일들. 바라만 봐도 좋으시죠? 예. 아니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키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집에서는 잘 자랐는데 농장에 현장에 와가지고 키워보니까 이게 뭐 가정에서 키우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습도도 맞춰야 되고 이 환경을 맞춰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죽였습니다. 체육밖에 모르던 한 남자가 열대 과일을 키우는 농부가 되기까지 30여 종의 열대 과일과 함께하는 황순곤 씨의 농장. 그가 흘려온 구슬땀이 풍성한 열대 과일로 맺히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익은 건가요? 네, 파파야는 익으면은 노란 거고 파란 거는 과채류로 채소 용도로 먹는데 노란 거는 과일로 먹고 파란 거는 이제 우리 쏨땀이라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무생채 채소 용도로 이렇게 무쳐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소로 그러면 싹싹하겠네요. 네, 아삭아삭하고 그다음에 볶아서 먹으면은 좀 죽순처럼 오돌오돌하죠. 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김치처럼 즐겨 먹는다는 쏨땀. 쏨땀의 재료가 바로 이 파파야라고요. 이정씨 뭐예요? 아이고 대표님
대표님 놓쳤잖아요. 아, 지금 이 농장 안에 닭이 들어와서 제가 닭을 잡으려고요. 아, 이렇게 슉슉슉슉. 닭은 제가 넣었거든요. 아, 하우스 안에 닭을 직접 그냥 몰아 넣었다고요? 네. 왜요? 이 닭이 저를 도와주는 짐승이에요. 떨어지는 파파야도 먹기도 하고 벌레도 먹고. 그 다음에 일 안 하면 저희 또 먹이를 안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게 일꾼들이죠. 비료나 뭐 이런 약을 안 치고 친환경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오, 일 잘해요? 네. 풀이 하나도 없잖아요, 풀. 그야말로 친환경, 농약 대신 닭을 풀어 키운 열대 과일들 믿고 먹을 수 있겠죠? 대표님, 황승건 대표님, 잘 익은 파파야 하나만 따주세요. 기다리세요. 네, 빨리 맛보고 싶어요. 때깔도 좋은 노랑 황금 파파야 수확. 혹시 받아요. 예, 열대 과일 파파야. 우와. 야, 여러분 보이시죠? 이 파파야. 이거 어떻게 먹죠, 근데? 예? 먹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맛 좀 보시죠, 파파야. 와, 여러분 열대 과일이 가득한데요. 이게 다 수입한 거 아니고요. 바로 다 안동 이곳 농장에서 만들어진 자란 바로 열대 과일입니다.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제일 앞줄에 보면은 이제 요게 천혜향. 천혜향. 네. 한라봉. 몽키 바나나. 파파야. 용가. 정말 다양하네요. 지금 향기가 진짜 달콤한 향기가 곳곳에서 나고 있는데 빨리 맛 좀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모양도 크기도 맛도 천차만별. 갓 수확해 바로 먹을 수 있어 더 달콤하고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말씀. 마유 맛있겠다. 와, 이렇게 또 썰어놓고 나니까 너무 이쁜데 이렇게 이쁜 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맛봐야겠죠? 네, 맛보고 가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네, 바로 안동에서 나고 자란 열대과일 지금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색깔이 하얀 티 같아요. 보기에 좋은 열대과일 먹기엔 더 좋다. 겨울에 맛보는 열대과일 향기에 취하고 달콤한 맛에 반하고. 아우, 달아. 어우, 달아. 정말 달아. 어우, 이 과일들이요. 과즙도 많고 정말 향도 진하고 맛도 달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안동에서 나고 자란 열대과일. 야, 이거 꼭 한번 맛보세요. 수십 가지 열대과일 가득한 황순골 씨의 농장.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부터 노하우를 배우러 오는 농부들, 이국적인 모습을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맛있는 열대과일 맛보고 구경도 잘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집안에서 농장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네, 바로 이거죠. 이게 뭔가요? 열대 파파야입니다. 아, 묘모. 예. 오, 근데 이거 뭐예요? 네, 이거는 바나나입니다. 아, 바나나, 파파야, 바나나. 골라서 하면 되겠네요. 네. 아니, 그런데 잘 키우는 방법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팁. 네. 가정에 갖고 가셔서 큰 화분을 옮긴 상태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영양분 주면서 키우면은 가정에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고 열대 과일 맛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의외로 키우는 방법이 간단한데요. 저도 바나나, 파파야 집에서 키워서 이렇게 먹고 싶네요. 제가 드릴 테니까 잘 키워보세요. 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야, 이게 바나나, 파파야, 바나나. 저도 맛있는 열대과일 집에서 직접 키워서 먹을 겁니다. 맛도 맛이지만 관상용으로도 딱! 손쉽게 키워보는 열대식물, 애완식물로 키워보는 재미도 쏠쏠! 어느덧 귀농 8년차. 열대과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황승건 대표님에게 열대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열대 과일이란 제2의 인생을 유도해 줬었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그 사람들한테 자기 나라의 향수에 젖을 수 있게끔 이 자리를 제공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치유농업적으로 항상 푸르는 이런 지역에 와서 이제 치유농업적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보디빌더 황순곤에서 이제는 농부라는 이름이 익숙해지는 귀농 8년차.
체육밖에 모르던 상남자 인생을 바꾼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열대과일. 이국적인 자태, 한입 가득 퍼지는 달콤함까지 매력 가득 열대과일, 이제는 안동에서 즐겨보세요. 이제 안동에서 나는 열대과일 맛있게 즐겨보세요.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겨울만 되면 이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갑지 않은 불청객 정전기. 원리부터 대처 방법까지 알아볼까요? 이웃집에 들린 똑주부. 엄마 나왔어. 아유 날도 추워. 어머. 아유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우리 반가워서 그런가 전기가 이렇게 통하니. 미안해. 내가 겨울만 되면 휴산인 정전기가 심하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 도대체 정전기 왜 생기는 걸까? 그러게는 말이야. 겨울철 불청객 정전기. 번개에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정전기 때문에 스타킹이 말려 올라가질 않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곤두서질 않나? 이 자동차 문을 열다가 찌릿찌릿.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이죠. 주유소에서는 정전기로 인해 화재까지 났습니다. 정전기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국립중앙과학관 전재영 과학해설사님이 속 시원하게 알려주신다네요. 아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정전기라는 거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물체욕은 공기의 움직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 현상으로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전기를 짜릿하게 유발하는 현상인데요. 정전기가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마찰 때문입니다. 창인나래관에서는 이 정전기의 원리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 체험실에서는 정전기 하나로 사자처럼 머리카락을 뜨게 했다가 방전시켜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정전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붕! 관람으로 온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하고 재밌어하죠? 겨울철과 같이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방전이 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땀이 적고 피부가 체질적으로 건조한 사람, 마른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에게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마르거나 연세가 많아질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전기 체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두 손을 대주시면 되고요. 네, 양손을 떼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정전기 넣어주세요. 오,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데. 어머, 세상에. 아니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몸에 뭔가가 들어왔다 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뭐 벼락을 맞은 것도 전기 콘센트에 닿아서 감전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정전기라도 아니 감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전기는 인체에 불쾌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그렇게 크게 해롭지 않은데요. 전압은 높지만 전류는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압은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리 압력이 높아도 양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정전기라는 정확한 뜻은 한 곳에 머물러져 있다라는 뜻을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에는 수천에서 수만 볼트에 이르기까지 순간 전압은 높지만 보통 사용하는 전류의 1000분의 1 이하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질환을 유발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전기 충격에 의한 통증과 근육 수축이 반사행동이나 미세한 동작에 일시적인 장애를 주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정전기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이 복사기입니다. 또 가정에서 많이 쓰는 램 역시 쫙 잡아당길 때 정전기를 띠기 때문에 그릇에 착 달라붙는다는 사실. 여전히 춥다니. 그래. 정전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왔어? 그렇다마다 그것뿐이겠니? 정전기라는 거 아예 모르고 살게끔 정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았다는 거 아니야? 들어가자 얘. 아우 추워. 자, 일단 이 정전기를 잡으려거든. 집안의 습도. 이 습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습도. 이거. 겨울철 정전기 대처법 하나. 집안의 습도를 지켜라. 건조한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정전기도 막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근본적으로 인체에 정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발생한 정전기를 수시로 방전시켜 몸에 전하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전기 위험 요소는 건조함이므로 실내 습도를 높이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한다면 정전기도 없애고 건조한 환경과 관련된 피부 트러블이나 호흡기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전기라는 것이 건조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손 씻으면 무조건 보습. 촉촉하게. 우리는 촉촉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렇구나. 겨울철 정전기 대처법 2. 내 몸을 촉촉하게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손을 자주 씻는 게 좋다네요. 잊지 말고 보습제도 챙기세요. 정전기랑 안녕하자 이거야. 겉만 말고 속도 촉촉하게 해줘야겠죠. 물도 많이 마셔주세요.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피부가 항상 촉촉하도록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샤워 후 보습제를 바르며 손을 자주 씻고 핸드로션을 반드시 바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정전기랑 타닥타닥 맞아올 순간이 언제니? 옷이지. 옷 입을 때 아니야. 그래. 그래서 옷장을 열고 바로 여기 있다. 요런 합성섬유 옷들. 요런 옷들은 정전기랑 아주 친하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겨울에는 요런 합성섬유보다 자, 면소재의 옷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지. 요렇게 옷만 바꿔도 정전기랑 빠이빠이 할 수 있다니까. 면소재로? 화학섬유 대신 천연섬유 옷을 입어주세요. 이번엔 가전제품에 쌓이는 정전기 대처 방법도 알아볼까요? 아니 말이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 정전기. TV 앞에만 있어도 타다닥. 냉장고 앞에서도 타다닥. 노트북 앞에서도 타다닥. 전자레인지 앞에서도 타다닥.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뭔데? 바로 이 식초. 식초? 이거 하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 진짜? 식초로 가전제품의 정전기를 방지해주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바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섞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끝. 이게 다라고? 너무 간단한데? 그렇지. 이제 이 행주에 칙칙 뿌려서 닦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닦으러 가보자. 그래. 약산성을 띠는 식초를 부드러운 천에 묻혀서 쓱쓱 닦아주면 정전기 고민 끝. 텔레비전이나 전자레인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정전기가 덜 생기게 되면 먼지도 덜 쌓이게 된다니 일석이조네요. 뭐 지금까지 정전기 고민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아마 남자들은 이 고민 모를걸. 바로 이 스타킹을 신어야 하는 여성들의 고민. 그냥 치마 한 번 입을라 치면 스타킹이 들러붙어서 올라가지도 않고 바지에도 휘휘 감기고. 그러게 말이야. 이럴 때도 이 식초 하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사실. 미지근한 물에 식초 2~3방울을 섞어서 스타킹을 약 10분 정도 담궈주세요. 그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넓게 펴서 말려주면 끝. 아니 어려울 게 있었냐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겨울철의 불청객 찌릿찌릿 정전기 안녕.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정전기. 하지만 집안을 촉촉하게, 내 몸도 촉촉하게, 그리고 식초를 활용하면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잘 아셨죠? 정전기 이젠 안녕. 네, 정전기는 건조한 거 참 좋아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습도를 싫어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건조한 겨울철 실내 습도 유지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희석한 물로 닦아주시면 정전기 걱정 끝이라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옷 벗을 때 생기는 정전기가 무려 3만 볼트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만만히 볼 건 정말 아닌데 네. 또 반면 요즘은 정전기가 미세먼지 잡는 데 효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 마스크에도 이 정전기를 이용한 필터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겨울철 불청객이 아니라 알짜 에너지였네요. 네네. 잘 봤습니다. 1분 홈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복부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니 터치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천장 위로 쭉 뻗어내 주실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올라와 손으로 다리를 터치. 다시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둘, 올라오면 터치. 다시 내려가고 셋, 동작을 반복합니다.
올라왔을 때 내 복부는 저축을 하며 배꼽을 등 뒤로 붙여서 동작을 해주시고요. 귀와 함께 멀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계속 어깨 긴장감을 풀며 내 복부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에는 올라와서 최대로 끌어올린 상태로 10번 바운스를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끌어올려 손으로 무릎을 터치.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호흡 뱉으면서 위로 업 올라서 터치. 다시 내려가고 업, 굿. 다시 내려가고 동작 반복. 동작을 하는 동안 목 어깨 힘을 빼서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동작을 할 때 턱을 너무 과하게 당기거나 턱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 어깨는 멀어질 수 있도록 해줄게요. 목 어깨 계속 긴장감을 풀으며 복부에만 좀 더 집중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제 손을 허벅지 위치 위로 10번 바운스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와 손 풀러놓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합니다. 네, 표쌤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펼쳐진 모래나 모래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예술 무엇이라고 네. 할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샌드 아트였습니다. 두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332님, 9317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332님, 새해 소망은 제발 좀 옛날처럼 깨끗한 공기 좀 돌려줬으면 합니다. 꼭꼭꼭. 아마도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하죠. 맞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9317님, 저는 1년째 PT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10kg 정도 감량하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2020년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네, 멋진 그렇습니다. 네, 새해 소망 보내주셨어요. 제2의 표 선생님 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여드리겠고요. 이제 1, 2월 되면서 이제 뭐 대입 합격자 발표가 또 날 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충북 인재양성의 신설인 충북학사가 네. 또 2020년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청주간을 합쳐서 모두 520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자, 입사 희망자는 이번 달 13일부터 2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각 학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꼭 잘 살펴주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구해드릴게요. 마이맨션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지은 유럽형 주택 찾아가고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2020년 새해를 열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입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